그럴 리 없어요. 저한테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있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널 키워준 사람일 뿐이야. 내 진짜 엄마는 나, 고성희야. 넌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나도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들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구의 딸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진실은 은호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굴레였던 거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막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첫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을 때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고객도 만족해했고 고마움을 표현했었는데요. 그때 지혁이 약속한 2천만 원 계약금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은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만큼만 받을게요. 지혁이 당황하면서도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왜 매번 자존심부터 내세우는 거냐? 받아야 할 돈을 거절하는 게 무슨 자랑이야? 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켜야 편해요. 그리고 빚지고 싶지 않아요. 특히 당신한테는요. 그 말이 지혁 마음에 제대로 꽂혔는데요.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한 채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지혁 집안 분위기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다정이 지인 모임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들 지혁 얘기였거든요. 지혁이는 재벌딸하고 잘못되고 나서 어떻게 지내?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는데요. 다정이 억지 미소로 버티다가 결국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 길 잘 찾고 있어. 근거 없는 얘기 좀 그만해. 그런데 이번엔 또 남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남편도 재취업 안 된다면서요? 다정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제 가족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남 걱정하기 전에 본인 집부터 챙기세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철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뒷모습이 참 쓸쓸했어요. 수빈이 눈치 보면서 아빠 옆에서 반찬을 챙겨주며 제가 차려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순이 집은 더 큰 문제였는데요. 강호가 술에 취해 은호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 우리 가족 아니잖아.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은호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순이가 다급히 말렸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선 나만 자식이라고 왜 자꾸 남을 데려다가 누나라고 우겨. 저 사람은 남이라고. 이 말에 은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은호도 내 딸이 라며 울먹였지만 은호 마음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은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성재는 또 다른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혁이 투자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고맙다 하지만 난 다른 도움은 안 받겠어. 내 마음만 받을게 라고 했었는데요. 성재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친구라서 돕겠다는데 거절해. 그러다 문득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혁이 거절한 이유. 은호 때문인가? 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성희는 은밀히 은호의 출생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서류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침모로 적혀 있었거든요. 성희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아무도 부정 못해. 그런데 그 눈빛엔 모성보다 욕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진석이 물었죠. 왜 그렇게 심각해? 성희는 와인잔을 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라는 아이, 성재랑 가까이 지내잖아. 곧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아이가 될 거야. 그 무렵 지혁은 사무실에서 사업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큰일 났어. 아버지가 형 보러 가겠대. 형이 뭐 하는지 직접 보겠다네. 지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지완은 한숨을 내쉬며 형, 이제는 거짓말도 한계야. 아버지 눈빛이 너무 단호해. 지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구나. 며칠 뒤 이상철은 진짜로 지완을 데리고 카페로 왔습니다. 아들이라면 어디서 뭐라든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더는 숨길 수 없어. 지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결국 이렇게 됐어. 그 시각 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골목길을 걷다가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을 던지는데요. 은호 후배 솔직히 말해줘. 지혁이 아직 마음에 있는 거야?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선배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재는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넌 아직도 몰라. 지혁이 내 옆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혁의 사무실 앞에 이상철의 발걸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끝내 아버지를 막지 못했는데요. 지혁은 책상에 앉아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가족을 버린 건 누구일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결국 마주한 그 순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쏟아낸 말은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돌아가요. 형도 형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냉정했습니다. 사정이 뭔데? 가족도 모르게 숨어 다니는 게 사정이냐?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다. 결국 문이 열렸고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꼴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집을 나간 게 그냥 객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사업한다고? 가족은 버리고. 지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늘이나 집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뭔가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상철은 비웃었습니다. 내 힘? 내가 뭘 하냐?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이미 투자도 받았고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간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투자?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했다는 거냐? 옆에서 지환이 다급히 끼어들었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이미 지혁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WS 스타트업에서 정식으로 투자받았습니다. 제가 해낸 겁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안정적인 길만 고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상철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안정적인 길이라? 너는 내 아버지가 33년 동안 한 회사에 묶여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밥 먹고 공부한 게 다 누구 덕인데? 지혁은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은 폭발하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상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는 효라는 게 없는 놈이구나. 지환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형 마음도 좀 이해해주세요. 형도 그냥 자기 길 찾으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철은 지환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 형 감싸고 도는 게 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줄 아냐? 지금 이게 집안 망신이야. 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신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며 던진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아무리 버텨도 넌 결국 나를 닮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저주처럼 남았는데요. 지혁은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다. 그 무렵 은호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강호의 폭언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넌 우리 가족 아니잖아. 이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면서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집에 들어와. 엄마가 내 방 정리해놨다. 하지만 은호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정순이는 울먹였지만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하지만 꼭 기억해.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한편 성재는 술에 취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혁이 거절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이지혁 그렇게까지 원칙 지키겠다고? 넌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성재의 마음속에 은호의 얼굴이 번졌습니다. 지혁이 지키고 싶은 게 결국 은호 아니야? 좋아, 그렇다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다. 성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그 눈빛 속엔 질투와 집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출생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네가 한심해도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지.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겠지. 성희는 결심한 듯 은호를 직접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내 곁에 두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 다음 날 은호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만납시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은호는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누구세요?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 말에 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제 폭풍은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면 충돌.
그리고 은호 출생의 비밀이 직접 그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균열이 동시에 터져버릴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거죠. 가족이 아니라고 들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구의 딸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진실은 은호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굴레였던 거죠. 은호는 아직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그날 술에 취해 던진 말, 넌 우리 가족 아니잖아라는 잔인한 폭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순이가 아무리 넌 내 딸이다라고 붙잡아도 은호의 가슴속에는 금이 깊게 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럼 난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이 은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답을 알려주겠다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는데요. 성희는 은호를 유독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씨, 참 묘하네. 내가 원하는 걸 꼭 집어서 표현하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칭찬으로만 들렸는데 그 눈빛 속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희가 따로 불러냈습니다. 일 얘기만 하긴 아쉽네. 나랑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은호는 당황했지만 고객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 마주 앉자마자 성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가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내가 당신 친모예요. 은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이미 뱉어버린 말이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 들리는 충격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내가 누구 딸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있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널 키운 여자일 뿐이야. 내 진짜 엄마는 나 고성희야. 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야. 은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건.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필요하거든. 내 자리를 지키려면 내 딸이 내 곁에 있어야 해. 넌 성재 곁도 지혁 곁도 아니야.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은호는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강호가 가족 아니라는 말했을 때도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까지.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건데요? 성희는 손을 뻗어 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속할 때를 내가 만들어줄게. 넌 이제부터 고성희의 딸이야. 내 딸로 살면 돼.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미 저희 엄마의 딸이에요. 설령 피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은호야. 세상은 마음이 아니라 피로 이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발버둥쳐도 내 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내 몸속에 흐르는 건 내 피야. 은호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귀에 메아리처럼 맴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넌 내 딸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집에서는 정순이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퉁명스럽게 던졌습니다. 누나도 이제 알았잖아. 우리 가족 아니라는 거. 그냥 보내요. 순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강호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난 그 애를 내 딸로 여기며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은호 없으면 난.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호는 잠시 눈을 피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렵 호텔 로비를 뛰쳐나온 은호는 우연히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은호 후배,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 근데 오늘 누가 제 진짜 엄마라고 말했어요. 성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길이 일었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니? 성재는 당황을 감추며 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같은 시간 지혁은 사무실에서 투자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환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카페이라는 그분 누군가 만나고 나서 울면서 뛰쳐나왔대. 지혁의 눈빛이 단숨에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은호를. 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막아야 해.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은호는 지금의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다라는 상처 위에 친엄마가 바로 고성이라는 폭탄까지 맞게 되었고 정순이는 양딸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은호를 보호하려 했고 성재는 질투와 충격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누구의 딸로 남게 될까요? 양엄마 정순이의 딸일까요? 아니면 친엄마 고성희의 딸일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 사람의 싸움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자리가 둘이 될 수는 없었는데요. 누군가를 엄마라 부르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은 남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두 여자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은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강호의 폭언으로 이미 자신이 순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성희에게서 넌 내 뱃속에서 나온 딸이라는 폭탄 같은 말을 들은 뒤였거든요. 양엄마와 친엄마 사이에 끼인 채로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순이와 고성의 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장소는 은호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보러 들렀다가 고성희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이네. 고성희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은호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서 왜 정순이는 은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은호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네 엄마는 나야. 내가 널 키웠잖아. 내가 아플 때도 울 때도 공부할 때도 다 내가 곁에 있었어. 그러자 성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키우긴 했겠지. 하지만 낳은 건 나야. 은호야. 넌 내 딸이야. 내가 왜 나랑 닮았는지 생각 안 해봤어? 순이는 성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버렸잖아. 내 욕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어린애를 버렸던 거잖아. 그게 엄마냐? 성희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버렸지. 하지만 다시 찾으러 왔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데려가. 넌 은호를 지켜줄 능력도 힘도 없어. 순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능력? 돈이 있으면 다야. 나는 가난했어도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지키려고 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키웠다고. 성희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행복? 그래서 지금 은호가 어떤 꼴인지 봐. 자기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동생한테 우리 가족 아니야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울고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너는 결국 아이에게 상처만 준 거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난 엄마야. 그 애를 버리지 않았어. 당신처럼 자기 욕심 위에 아이를 내던진 적 없다고. 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누구 딸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순이가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뭘 듣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엄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성희가 그 장면을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그 품이 편하냐? 하지만 세상은 따뜻한 품만으로 살 수 없어. 널 지켜줄 힘이 필요해. 그 힘은 나한테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성희는 지혁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지혁, 너도 끼어드는구나. 결국 은호 지키려는 거야? 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은호는 혼자 두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난 은호 곁에 있을 겁니다. 성희는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 딸을 탐하는 거야? 자격이 뭔데?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호야, 괜찮아. 성재가 다가와 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지혁이 성재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 지금 은호 더 혼란스럽게 하지마. 성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너야말로 뭐야? 내 친구라면서 내 어머니 얘기까지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은호 옆에 있는 거지? 지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은호를 지켜야 하니까.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켜? 결국 내 마음도 드러나는 거네. 은호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넌 친구로서 선 넘지 마. 제발 그만해요. 전 그냥 은호예요. 누구 딸인지 누구 여자친구인지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카페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에 은호만이 서 있었는데요. 그녀의 절규는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순이와 고성의 두 엄마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지혁과 성재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결국
누구 곁에 남게 될까요? 양엄마 정순이일까요? 친엄마 고성희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고백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파국은 이제 막 불붙었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오래 지켜온 방패 같았는데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그 방패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두 남자의 우정은 은호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카페에서 정순이와 고성희가 충돌한 날 은호는 결국 울부짖으며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지혁과 성재가 동시에 뒤쫓았는데요. 그날 밤부터 두 남자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재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혁 너 결국 은호 때문에 내 제안도 거절했던 거잖아. 내 원칙이니 뭐니 다 핑계였어. 사실은 내 마음 때문이었잖아. 투자 거절당한 상처에 은호에 대한 집착까지 겹치면서 성재의 속은 점점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은호가 다시 카페 일을 보던 중 지혁이 들렀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난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은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져야죠. 근데 선배, 저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는 없는 것 같고. 지혁은 한참 동안 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할 데 없어도 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만들면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은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은호 후배, 잠깐 얘기 좀 하자.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재야, 지금은 은호가 좀 힘들어. 괜히 몰아붙이지 마. 순간 성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은호 후배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는 거야? 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투가 이미 은호를 힘들게 하고 있어. 너 지금 집착하는 거야. 성재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착? 내가 할 소리냐? 너야말로 은호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 마음 감추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 너 은호 좋아하지?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저 두 분 다 부담스러워요.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너 알아야 돼. 지혁이 왜 내 투자 제안을 거절했는지. 원칙? 그런 건 핑계지. 그냥 네 옆에 내가 서는 게 싫었던 거야. 그게 진짜 이유야. 성재야, 그만해. 성재는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난 끝까지 말할 거야. 이젠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넌 내 눈앞에서 내 여자를 빼앗고 있어.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더니 결국 나랑 같은 인간이네. 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은호 지키고 싶다. 내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근데 내 마음은 깨끗해. 너처럼 소유하려는 게 아니야.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깨끗? 넌 언제나 날 무시했어. 네 눈엔 난 그냥 돈 많은 금수저일 뿐이었잖아. 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는 아무도 선택 못해요. 선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 좀 혼자 두세요. 순간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선택하게 만들 거야. 지혁이 내가 옆에 서 있을 자리는 이제 없어. 지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 옆에 누가 설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은호 스스로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난 기다릴 거다. 그날 밤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고성희와 마주했습니다. 성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지혁 때문이지, 은호 때문이지.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호는 제 여자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지혁도 그 누구도.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은호는 반드시 내 곁에 두자. 한편 지혁은 집에 돌아와 지완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성재랑 이제 끝난 것 같다. 지완은 형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 싸움 단순히 사랑 문제가 아니야. 이제 가문 싸움이 될지도 몰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어. 은호를 잃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폭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눈물 흘리며 무너지고 있었고 성재는 집착으로 타올랐으며 지혁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성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정은 이미 끝이었고 사랑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은호는 누구의 곁에 서게 될까요?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강제로 잡아당길 테니까요. 파국은 이제 더 깊게 치닫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